제주학 공동정책 세미나는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비대면 사회 도래 등 제주 지역 공동체의 여러 상황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지역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오늘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제주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 또 대안을 찾아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정책 세미나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본 세미나는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와 제주의 소리 인터넷 신문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과 공식 참가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함수 의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공동 주관하시는 제주학 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이십니다. 오늘 진행을 좌정을 맡아주시는 한영짐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호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병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식 참가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제주연구원 고승한 석좌연구위원이십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들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손태주 연구위원이십니다. 제주 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황석규 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민주홍 교수님 오셨습니다.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연미경 교수님 오셨습니다. 제주여민의 정의은숙 정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제주 외국인 평화공동체 한용길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제주학 공동정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어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분은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장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성민 위원장입니다. 예, 준비된 원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코로나19가 삶의 모든 결정에 있어 최우선이 고려 조건이 된 지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인을 멀리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온 개인의 삶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삶과 내가 접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내 삶과 접해 있지 않아 오히려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공동체가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당분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나가야 할 앞으로의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을 찾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단순히 개인이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챙겨야 할 행정에도 많은 함의를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가 제주학 연구센터와 함께 오늘 정책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게 우선 오늘 정책 세미나의 필요성에 선뜻 동의해 주시고 세부 내용을 기획해 주신 김순자 제주학 연구센터 장과 제주학 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제주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내가 처한 현실뿐만 아니라 아동, 여성, 이주민, 외국인 등이 처한 현실까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결국 많은 정책 과제들을 우리에게 남겨줄 것입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또 안 될 일도 없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제주학 공동 정책 세미나에 좋은 발제를 해주시는 세 분의 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전함수 이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논의된 여러 정책 대안들이 실제 정책화되어 제주도민들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또한 힘을 모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회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활동한 거는 자료집 뒤에 보면 나와 있고요. 특히 참여하는 의원님들 명단도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함수 의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와 제주학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해 코로나 이후 제주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학 연구센터가 지난 2011년 설립되어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제주와 제주인이 정체성과 정신적 가치를 더 높일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해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제주학의 토대를 강화하는 물론 제주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번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에 따른 제주 지역 공동체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준비에도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순자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사회는 코로나 발생 전과 후에 나누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정책 세미나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이 피해를 최소화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더 나은 공동체 제주사회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동정책 세미나를 기획하신 강성민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은실 의원님, 박호영 의원님, 양병우 의원님, 한영진 의원님, 오댁 의원님과 송영훈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학 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고승한 위원님, 정여진 위원님, 황석규 위원님, 민주홍 교수님과 연미경 교수님, 정은
정의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될 좋은 방안들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외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에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정책 세미나를 함께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 역병의 대유행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웃과 어우러져 살았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전함수장님, 코로나 특위 강성민 위원장님, 고은실 부위원장님, 박호영 위원님, 한영진 위원님, 양병우 위원님,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주는 예로부터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제주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족 간의 왕래와 만남도 힘들게 합니다.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나 정보 수집력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어느 정도 견뎌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도민들은 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각박해서인지 배려와 나눔의 문화를 이루었던 제주의 옛 공동체가 그리울 때입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와 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제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제주 지역 공동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약자인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이들과 함께 제주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인의 정체성 회복과 제주 공동체의 근간인 제주의 언어, 역사, 민속, 자연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센터는 앞으로도 제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사와 연구 사업에 힘을 쏟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기조 발표를 해주시는 고승환 박사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손태주 박사님, 황석규 박사님, 토론을 맡아주시는 연미경 교수님, 민주홍 교수님, 정의윤숙 선생님, 한용길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귀한 세미나를 제안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강성민 위원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책 세미나가 코로나19의 대유행 위기 속에서도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서 모두 다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승환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예,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 공동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또 특히 앞으로 우리 미래의 또 문제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경제 공동체가 거의 붕괴 직전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제주의 공동체 문제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성찰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해서 저의 오늘 강연은
주로 이제 총체적인 어떤 입장에서 또 개괄적이고 어떤 방향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 이제 그 행정에서나 도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접근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입장에서 저 이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전반적으로 이 공동체 문제는 굉장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또 그리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서로 상호 관계를 맺어서 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아주 여러 차원에서 사용합니다. 크게는 평화 공동체, 세계 공동체, 아주 작게는 가족 공동체, 또 지역의 여러 이제 어떤 단체들이 조직한 어떤 그런 조직의 어떤 공동체. 그래서 어떤 오늘은 제주 공동체라는 이 지리적 사회적 공간에서의 어떤 공통된 그런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지역, 특히 이제 제주의 여러 집단들의 어떤 생활, 그런 공동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공동체와 어우러지는 그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복원해 나갈 것이냐 해서 우리 제주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 행복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상은 엄청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이 시장 경제 체제가 고도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엄청난 기술적인 그런 발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자본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시 이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서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그런 것들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글로벌 사회이고 정보 기술이고 제조업 중심의 이게 뭐가 조금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그리고 급격하게 변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 발전이고 계속 해나가고,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특히 이제 인구 절벽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초고령 사회에 지금 우리가 거의 맞닥뜨리고 있는 자동적으로 이 기술 시대에 이 기술이 잘 그래서 이 앞으로는 로봇과 대화하고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런 관계, 그런 이제 어떤 시대적, 환경적 그런 변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그런 변화를 겪는 시대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대내적 그런 변화 속에서 제주의 이제 공동체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제주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인들 구조들에 의해서 이제 공동체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상호 이제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그 시대적 뭐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그게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역사 문화 공동체, 가족 및 생활 공동체, 이제 마을 공동체 이러한 이제 공동체의 어떤 범주를 조금 이렇게 그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말고 조금 우리 제주에 좀 관련시켜서 이제 나눠봤는데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주의 뭐 역사나 문화 이런 부분들은 뭐 그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그 제주의 어떤 정체성 공동체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괜당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이제 비합리적인 그런 이제 가치들도 이렇게 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생활도 굉장히 그 어떤 가족 중심의 또 통원 그 특히 통원권 연마을 또 마을 안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혈연지연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영향들을 미치고 대부분이 이제 제주가 그 농촌 농경 문화에 그런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노동력들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이웃 관계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또 마을도 마을의 그 귀학이라든지 마을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것들이 과거의 제주 사회의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그 역사나 전통 문화들이 새롭게 변화하고 특히 이 제주어가 거의 소멸 위기 언어로 지금 유네스코에서 그걸 지정을 했고 특히 주거 문화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또 해녀 공동체 특히 이제 이 4.3 제주 사회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제 복원하려면 이 4.3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 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우리 제주가 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문제들도 주로 핵가족화, 단독가족, 또 개인 중심의 그런 생활 방식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고 마을도 보면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갈등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특히 이제 지금 제주의 읍면 지역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주민들이 많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제주에 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고 하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나 어떤 연대나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게 이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이익을 항상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거의 이제 하다 보니까 공동체 문제에 많이 이제 관심을 이제 갖지 못하는 그리고 돈이면 다 되는 돈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돈벌이면은 공동체 공익적인 어떤 가치나
공익적인 일은 제껴두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결정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 또 크게는 이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화됐잖아요. 빈부격차도. 제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엄청나게 땅값이 오르면서 땅 가진 분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또 이제 삶을 걱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에 대한 문제, 그다음 제주의 소멸, 제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이 제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그 제주어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학 이 연구센터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여러 가지 의례들도 과거의 공동체의 의식이라든가 공동체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주로 이제 제사나 이런 장례 문화나 성묘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거와는 달리 뭐 작년이나 올해나 이제 그 여러분도 그 벌초 또 명절 이런 데 참여를 하니까 친인척을 보기가 거의 힘들었을 겁니다. 무슨 특별하게 경조사가 없으면 뭐 몇 달 동안 친인척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전화 통화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이 국제자의 도시와 또 제주가 그 동북아시아 이제 최고의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 국제자의 도시 의 각종 이제 이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이 그런 개발에 의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개발에 의해서 이익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그 어떤 갈등의 문제, 공동체가 이렇게 새롭게 뭐 그게 파괴일지 훼손일지 아니면 공동체의 새로운 어떤 그 변화일지 어떻든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오고, 특히 4.3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치유하고 또 해결해야 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주의 진짜 그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이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핵가족, 그리고 1인 2인 가구가 거의 이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족 구조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닌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것들, 그 다음 이혼이나 별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분고 가족이 많습니다. 직장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직장은 서울에 있고 한 분 뭐 맞벌이든 어떻든 이게 떨어져서 사는 그런 이제 분거 가족들이 많이 생겨서 가족들 간의 이런 그 연대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약화되는 그런 이제 구조적 변화를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그 1978년에서 2008년 20년 동안에 제주 인구가 10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만에서 60만 늘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2008년 이후 10년 동안에 그 우리는 이제 10만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왔고 인구도 늘었고 관광객도 많이 늘고 하니까 굉장히 과거의 제주의 공동체는 굉장히 동질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모습을 띄었는데 지금 굉장히 이질적인 사회로 지금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도 많이 생기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그런 이제 변화를 겪고 있고, 그 다음 특히 인구 구조 변화 가운데 저출산. 그래서 2019년대 제주의 합계 출산율이 1.15명입니다. 전국 평균은 0.83명인데 조금 낮긴 낮습니다만은 뭐 50부 100부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그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고령화 속도도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주거 형태도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이 단독 가구보다는 아파트나 다세대 가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웃 간의 그 소통이나 관계 맺는 것이 과거보단 그렇게 이제 그
그 어떤 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그다음 이 도시 생활 복합이어서 이제 농촌 생활의 변화가 이렇게 있어서, 특히 농어촌 지역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어서 거의 공동화 현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주의 읍면 지역의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과연 이 공동체를 누가 이거를 이렇게 함께 해 나가는데 그걸 이제 어떤 정책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여기에 마련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고민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 다양한 사회조직이 많이 생깁니다. 이익단체들, NGO, NPO, 종교 동아리 이런 활동들이 또 생기면서, 한쪽에서는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새로운 조직들이 생기면서 또 공동체의 어떤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공동체 문화들을 만드는 그런 이제 것들도 이제 생기고, 그 다음이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 뭐 인터넷, 스마트폰, SNS, 이제 카카오, 톡, 이 채팅, 뭐 밴드, 이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소통, 공간 구조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서로의 어떤 사이버 이런 공동체들이 또 생겨나는, 그래서 굉장히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함께 뭔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사이버 안에서 어떤 뭐 부분들을 함께 하자 해가지고 모여서 그런 것들이 이 사회 운동으로 확산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에도 이런 변화들이 많습니다. 각종 수익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불화나 갈등이 많이 생기면서 이 공동체를 거의 이제 이 대립이나 분열시키는, 특히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런 행정구조 개편이나 해군기지 건설, 특히 최근에 이제 제2공항 이런 문제, 다양한 어떤 지역사회 이런 개발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 분열을 하고 갈등하고 이런 데 불씨를 던져주고, 또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신뢰 안 하고 어떤 일을 함께 하자 해도 참여를 안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마을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생활 공동체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제주는 관광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절대 다수의 산업 구조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광객도 엄청 이렇게 줄어들었고, 이 숙박, 도매, 음식, 뭐 전세버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말씀하기로 전세버스가 제주에 한 1,800대가 되는데 지금 한 80여 대밖에 운행이 안 된다더라고요. 그냥 학생들 그 등하교 통근하는데 나머지는 다 지금 스탑이 되고, 정부나 우리 지자체는 그냥 긴급재난지원금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근데 이제 그 돈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그 내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화도 있고 싸움도 잦고 알코올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이웃에도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 다니는 그 정규직 직원이 1년간 지금 무급휴직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평소에 안 하던 걸 집에 와서 한답니다. 막 목소리가 커지고 짜증내고 술도 자주 먹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이도 좋지 않아 하고 폭력 행사를 안 할 뿐이지, 이 코로나 이전하고는 확실히. 그래서 이 재난기금만 지원해주는 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런 시대에 그런 가족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지원책들을 마련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용 분야도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고용도 위기입니다. 이 실업률도 제주가 굉장히 실업률이 낮은 상태인데 실업률도 오르고, 그 다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산업
이런 이제 도에서나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여러 가지 건수들이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가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엄청나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고용 실업 관련한 지원이 거의 1000%나 이렇게 증가하고, 그래서 그만큼 이런 지표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 또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 제주가 비정규직 이 비율이 전국에서도 1, 2등 합니다. 항상. 그러는 사이에 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그 거의 이제 48% 임금 근로자 가운데 거의 48%가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그런 측면에 있고, 그리고 이 삶의 공동체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굉장히 피로감도 누적되고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특히 이제 가족 돌봄 뭐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이런 문화들을 복원하는 것들을 제가 좀 개괄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여기에 정리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제주어 보존과 계승을 우리가 아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주의 그 정체성에 연계되는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주학센터가 노력을 하고 연구센터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이제 그 제주가 가지는 전통적인 그런 중요한 사회적 가치, 이게 미래 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어떤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과의 어떤 교류, 나눔, 특히 이제 순으름 정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대 사회에 미래 사회에 이걸 보고 우리가 계속 개성 발전시켜야 하는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이제 노력들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이 어떤 생활 양식, 특히 우리는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어떤 그런 거,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하고 공익적 이익을 위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갖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특히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확산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개발도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마을 중심의 지역사회 중심의 공익 중심의 그런 이제 개발들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지금까지는 이런 개발들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고 주로 이제 그 개발업자 중심의 이익 중심의 이런 개발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제 지배적으로 나타났지만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온전히 보존하는 데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이제 개발 형태들도 바꿔야 된다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이제 뭐 구체적으로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 사업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동체 문화와 공동체 새로운 어떤 만들기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관련돼 있는지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 이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제주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그런 차원에서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지난 2006년 이후에 그 해오고 있지만은 도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렇게 제주의 그 자치를 통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이것들이 강화됐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문제들을 관심 가지려면 역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기초자치 단체 이런 부활 문제들 계속 논의해오고, 이제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도 뭐 특정한 뭐 대안이 아직도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시장을 그냥 우리가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 안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그러면 기초의 의회를 이제 그 다시 만들어내는 아직 계속 이제 논의 중이고 확정된 거는 아직 이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갈등 문제입니다. 이 갈등이 굉장히 지역사회 문제들을 공동체에 그런 것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관리나 예방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내실화돼야 되고, 트라우마, 갈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이런 문제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다음 문화의 다양성, 인구 구조가 굉장히 변화하고 이주민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런 어떤 문화의 다양성이나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마을 공동체 내부에서의 어떤 그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을 양성해 나가는 문제,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좀 공익성을 우선해야 되는. 근데 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보면은 주로 이제 마을에 무슨 소득증대나 또 마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주로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진짜 이제 공동체 회복에 과연 이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 그 의문을 갖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또 그 이익을 갖는 사람들만 갖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을 공동체 내부에서 이제 자원 분배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래서 이 제주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데 일단은 접근을 좀 총체적으로 지금 해야 되겠다. 어느 하나에 이렇게 각 부분별로 할 게 아니고 이거를 전체를 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이제 그 특별 대응 여기 우리 강성민 위원장님이 이걸 하시는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 숲을 좀 그려놓고, 그리고 각 그 부분들에 대한 이 제도를 좀 재정비하는, 그러니까 도의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지만은 이게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건지 공동체가 보다 잘 좀 강화되고 하는 그런 측면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재정비하고, 공동체의 어떤 관련된 일들을 하는 기관들의 연계를 해야 되고, 반드시 또 중요한 것은 이 마을이나 주민 중심의 그런 이제 대안들을 이제 모색을 해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막연하게, 저도 오늘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이 제주 공동체가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 과거와는 틀리다, 뭐가 이걸 강화시키겠다 할 때 어떤 부분을 먼저 강화해야 될지, 어떤 부분은 나중에 강화해야 될지, 어떤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공동체 문화, 우리 이제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은 한 80년대 이런 연구하고 나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그 종합적인 어떤 연구 결과들이 없습니다. 이 전반적인 가족 문제에서부터 전반적으로 해서 진짜 이렇게 학자분들이, 연구자분들이 한 데이터도 지금 없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이런 특정한 조례도 없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이걸 총괄하는 어떤 부서, 그냥 마을 만들기 사업하면 그냥 그 예산 투입해 가지고 그냥 마을 만들기 그 사업만 열심히 하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동체의 변화에, 주로 변화들은 소득 증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여기에 주로 머물러 있거든요.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증대. 근데 과연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그게 전부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또 마을 주민들이 어떤 그 사업을 진짜 원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해서, 이 특히 일단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그 특히 지표 개발, 제주 공동체라는 이 제주의 가치와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그 지표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가족에서부터, 특히 이제 지역 문제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또 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평가 연구도 또 해야 되고, 연구 사업들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좀 그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이제 아주 그 탁월하게 잘하는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훌륭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만은 오늘 그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이제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제주 공동체가 가야 될 그런 방향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그 각 이제 부문별로
가족 공동체면 가족, 경제 공동체면 경제, 시민사회 공동체면 공동체, 또 지역의 마을 다니는 마을 부분별로 어떤 논의들을 활발한 어떤 논의들을 거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방향과 전략과 사업들을 좀 시켜 나가고 또 오늘이 그런 시발점이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승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손태주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코로나19와 제주 지역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승환 박사님에 이어서 저의 발표는 조금 더 가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7월 말에서 8월에 걸쳐 가지고 조사 연구를 실시한 게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 결과를 같이 연동해 가지고 우리 가족의 변화상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손태주 연구위원입니다. 지난해 갑자기 진행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 규범을 촉발하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피난처인 가족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만들어냈고, 이런 이유들로 가족의 갈등과 가족 폭력의 증가는 물론 서비스 업계 종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이나 이주자 등의 일자리 실종, 그리고 실업, 이러한 사회 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세대와 젠더에 따른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심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 국민 위험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시점인 지난해 1월에 보다 평균이 41.2점에서 평균이 58점으로 1차와 2차 조사 결과에서 차이를 두었는데요. 영역별로 살펴보면 1월 말 6.8%의 분노에 해당하는 퍼센테이지가 2차 조사에서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의 가구 소득과 근로시간은 줄어든 반면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 집안에 있는 시간, 그리고 TV나 미디어 이용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족 내 가족과의 자녀와의 관계나 부부 관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소년 SNS 상담 시스템인 다 들어줄게의 상담 내용을 보면 자녀의 생활 습관 지적에서 시작된 가족 갈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과거 청소년 종합 실태 조사에서 부모님과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청소년이 27%에 불과했었는데, 계약 연장 등으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면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초등학생이거나 중고등학생인 경우 모두에서 맞벌이, 외벌이 무관하게 대부분의 학부모가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그 제주도 지방경찰청의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6월에서 8월까지의 제주 지역 전체 아동 신고 건수는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17.3% 증가했고요. 가정 내의 아동 학대 건수가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또한 제주 지역의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9년 같은 기간 접수한 것에 비해서 2020년도에 표를 보시면 친부모와 계부모, 그러니까 직접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동거인에 의한 피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신고자 유형에서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관련 기관의 비대면 업무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 수행을 하다 보니 신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가정 내에서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 신고하기 어려운 어떤 가정의 여건들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야기한 가족 생활의 또 다른 문제는 자녀 돌봄 공백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이후에 자녀 연령 상관없이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요. 조부모와 친인척 등 돌봄 공백의 대안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자녀 혼자만 집에 방치해둔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돌봄의 어려움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여성 중에서는 맞벌이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한 제주도민 1,018명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에 대한 인식 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은 현재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이제 응답자 중에 미혼 대상으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는 응답이 거의 5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래프의 왼쪽에서 보시면 남성은 0%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보다 더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코로나 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에 비해서 10배가량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임신과 출산을 연기했거나 연기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가량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에 고승환 박사님께서 2019년도 제주도의 그 출산율을 말씀해 줬는데요. 지난해에는 1.1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그런데 지난해에는 더 떨어져서 1.02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주도 역시도 한 명,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아동의, 그러니까 자녀가 1명 미만일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느끼는 걱정이나 두려움의 정도에서 성별, 연령별 모두 정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증가했다는 응답을 연령과 성별로 이렇게 교차해서 살펴보면 여성인 경우는 지금 주황 색깔인데요.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인 경우는 지금 회색입니다.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년배 성별로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이 30대 여성들이 동년배 집단 남성에 비해서 더 높은 증가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느끼는 우울의 정도가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정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증가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우울한 증가율이 높았고요. 연령별로 보면은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또 연령과 성별로 교차해서 보면 여성인 경우는 50대가 높게 나타났고요. 남성인 경우는 40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여성인 경우에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가구 소득으로 보면 지금 가구 소득의 가장 왼쪽인데요. 200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배우자의 관계가 더 부정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시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리고 소득 부분에 보면은 200만 원 이하 집단에서가 더 부정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족 생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부분이 위쪽 그래프 중에서 가장 왼쪽인데요. 회색으로 60%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사 노동의 시간의 변화는 여성이 지금 연두 색깔인데요.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2배 이상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가사노동의 분담 역시도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위의 그래프에 지금 초록 파란 색깔이 여성이 더 많이 분담한다라는 걸 나와 있는데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음주 빈도의 변화를 보시면 지금 아래쪽 그래프인데요.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노란색으로 비교가 되고요. 아래쪽 그래프의 오른쪽에 보시면 가구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한 경우에 어디에서 했느냐라고 응답을 물어봤을 때 가정 내에서 했다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부부의 폭력 발생 빈도를 확인해 본 결과 그래프를 보시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맞벌이보다는 비맞벌이 가구에 있어서 더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폭력의 발생의 빈도를 보시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막내 자녀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정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가정에서의 돌봄 방법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보라 색깔 부분이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보라 색깔 막대가 더 길어진 부분이 어디냐면 가정에서 직접 돌본다는 부분하고요. 위에에서 세 번째인데 혼자 두고 출근한다는 부분들이 더 막대가 길어졌습니다. 이게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령으로 보면은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요. 빨간색 그래프가 가리키는 부분이 영유아 가정입니다. 영유아 가정인 경우는 집에서 감당해야 하는 자녀나 가족이 돌보기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가정을 둔 자녀일수록 여성이 독박 육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지금 파란 색깔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인데요. 이러한 경우에서는 맨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식사 준비 및 각종 집안일 증가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인 경우는 가족의 돌봄 기능과 동시에 교육의 기능을 가족에서 다 분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폭력이 아까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죠.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낮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나타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연관되어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했을 때 저희가 가정의 건강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마음 방역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코로나가 야기한 걱정과 우울감은 도민의 10명 중에 7에서 한 6명 정도 9명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무기력감, 자살 등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상 명상 프로그램 보급이나 우울 자가 진단 키트 그리고 예방 홍보물들 시민 연대 의식 제고와 관련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관계 맺기와 같은 캠페인이나 SNS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마을 돌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가장 생존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 생활권 내의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역사회 중심의 마을 돌봄,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02년 사스 그리고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2015년 메르스를 지나서 코로나 팬데믹은 전염병의 유행 주기를 점점 짧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많은 불편함은 앞으로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감염병의 주기적인 대유행이 예고되면서 팬데믹의 공포는 국경 폐쇄나
지역 봉쇄, 그리고 사회적 혐오 등 심각한 공포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돌봄이나 노동, 폭력 등 주요 영역에서 성불평등한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난 대책 전반에 대해서 젠더적인 시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두 번째 산이라는 저서에서 우리는 고통의 시기를 겪으며 인생의 태도를 다시 정립한다고 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기쁨, 상호 의존성, 그리고 관계성을 회복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60년간 우리는 개인의 행복, 독립성, 자율성과 같은 어떤 가치들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 공동체는 해체되고 개인들 사이의 결속은 끊어지면서 외로움을 확산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불러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누구인지, 그리고 재난과 교차되어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 해결을 정말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황석규 제주 다문화 교육복지연구원장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 공동체에 대해 주제 발표 주시겠습니다. 제주 다문화 교육복지연구원 원장 황석규입니다. 예, 저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 공동체인데요. 코로나 시대의 이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맞나요? 이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반더릉이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반더릉입니다. 이동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류에는 국내 이주, 국외 이주, 귀환 이주, 펜달 이주, 시즌, 계절에 따른 이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세계 이주민은 2억 2천만 명, 전 세계의 3.5%입니다. 따라서 3.5%가 이 다문화라고 표현되는 가장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주 요인으로는 사회 안전망 붕괴입니다. 전쟁이나 체제 붕괴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라크,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등등이 그렇습니다. 빈곤은 옛날에는 여기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민족과 종교에 따라서 이주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연환경은 기후가 파괴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많은 국외 이주자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주제가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 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개념 자체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개념은 시공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주의 사람들에 맞는 개념인지 아니면 한국에 맞는 개념인지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 하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후학분들은 개념 정리를 잘 하시고 그 의미를 제대로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주민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국내 이주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착주민. 다른 표현으로 정착주민.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처음 나온 단어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제주에 맞게 의미를 부여하면 좋습니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이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 미국에서 왔고 우리 한국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전문가들이 오류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주제어로 저한테 부탁한 것은 국제결혼이주 여성, 다문화 가족, 다문화 자녀들을 얘기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외국인 공동체인 경우는 사실은 모두 합치면 다 외국인 공동체예요. 뭐 근로자만 외국인 공동체입니까? 다문화 이주민 다 합쳐도, 국내 이주는 빼고 다문화 합치면 다 외국인 공동체죠. 그런데 다문화하고 떨어져 놓으니까 외국인 공동체는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외국인 근로자만을 얘기하는 건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신문이나 언론이나 또 도의에서도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다문화 강의할 때마다 꼭 이 도표를 사용합니다. 이 도표는 이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위로는 다문화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비용입니다. 인종차별일 수도 있고 민족차별일 수도 있고 폭동 등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다문화 진행 과정입니다. 1기, 2기, 3기, 4기인데요. 저희는 불행하게도 시작이 한 2000년도부터 시작하면 바로 지금 초창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주민들을 많이 받았던, 따지면은 2기, 3기, 4기인데요. 바로 2기, 3기 때가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1기에서 4기로 가버리는 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어떤 표현은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더 빨리 4기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 미래의 코로나 다른 새로운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유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요청주의입니다. 페더럴리즘입니다. 이 이야기는 칸트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개인이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마음껏 활용해야 되는데 모든 개인이 자기 다 자유다 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자유를 서로가 논의해서 도덕을 만들어요. 규범을.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어르신 보면 인사 잘하자. 길에서 침 뱉지 말자. 그런데 이 집단의 결정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막아요. 이게 바로 이율 배반입니다. 이율 배반. 그래서 이율 배반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법입니다. 법. 강력한 것이죠. 따라서 전쟁 시기 그리고 식민지 시대를 만드는 국가, 민족 국가의 출범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요청주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독일이요, 힘을 모으라. 우리 함께 나아가자. 국민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개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 전에 식민지 시대나 전쟁 시대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개인과 결정, 초월 자유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쌍방향의 요청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 50년, 100년 전의 요청주의가 아닌 현재,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요청주의가 대안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뭐가 났습니까? 록다운. 열쇠로 다운, 잠가버리는 거예요. 아우스강 스페어, 아우스, 밖으로 강, 나가는 것을 스페어, 차단한다.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 록다운의 다음에 타일 록다운, 그 다음에 인테리어 록다운, 이런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록다운은 일률적인 요청주의입니다. 무조건 나가지 마.
그런데 나가지 말라 하면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를 억제하면서 밖으로 나타나는 게 감시와 권위주의입니다. 이 바로 2차 세계대전 히틀러 때에 나온, 혹시 사회학 하시는 분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권위주의의 비판, 그게 비판 유로입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새로운 권위주의와 감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권위적 요청주의가 아닌 우리는 새로운 성찰적 권위주의를 고민해 봐야 한다. 일률적인 요청이 아닌 쌍방향형인 요청이 우리는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주류 집단이 소수 집단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주류 집단과 소수 집단들이 서로 합의하고 상생하고 나아가는 길을 찾아낼 때 바로 쌍방향 요청주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혐오주의는 바로 이 실생활 집단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시와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분명히 혐오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혐오주의적인 일률적인 요청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 현실을 보면 60, 70년대 우리는 국내 이주민, 특히 전라도 경상도 분들에게 배타적이었습니다.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국제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특히 동남아시아, 왜 백인들에게는 혐오 안 하고 왜 동남아시아 중국은 혐오하는지 우리 스스로 성찰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제주 사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뭐 이 통계는 아주 쉽습니다. 뭐 보니까 이 국내 이주민 정착 이주민들이 몇 년입니까? 한 15, 16, 17년 엄청 왔어요. 그런데 18년, 19년, 2020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여기 나왔지만 직업, 가족, 주택, 자연환경, 교육, 주거환경 이런 이유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20대 우리 제주 청년들은 제주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주춤하니까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역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국으로 유출되는 청년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외국인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제주 등록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외국인은 제외된 상황입니다. 2012년만 하더라도 8,700명 정도 됐는데 2019년엔 25,668명입니다. 3배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뭐 10년도 안 사이에 3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과 같은 증가세로 보여준다면은 2023년쯤이 되면은 3만 명이 됐을 거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00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수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비교하면 외국인은 3분의 2가 제주시에 살고 있고 3분의 1은 서귀포시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는 12,840명, 여자는 1,10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은 약 5,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들 결혼 횟수를 보면 2017년에 392명, 2018년에 443명, 2019년에 448명 계속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2010년에 355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청년과 동남아 여성들이 결혼하는 순위가 전국에서 1, 2위입니다. 이유는 본토는 도심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농촌 젊은이와 결혼해서 도시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 와서 한글 교육 받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사는 자체 아파트와 비슷해요. 어디 다 시골 가봐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도 귀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처음으로 8.4%밖에는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문화 교육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국제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족이 제주 교육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마 110개 초등학교에 다문화 가정 자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시골에서는 일반 학생보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출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또한 특히 제주인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문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나아 보입니다. 나아 보이니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행정적으로 지원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이주 여성들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경조사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나이 아니고 대부분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나이고 동생들 그리고 누나 언니들이 결혼할 나이인데 그런데 이 경사는 괜찮은데 조사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 국경이 폐쇄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 혹시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방문 국제결혼 이주 여성 친척들이 방문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계절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감소하고 있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전문직, 대학에 있는 사람 빼고 전문직은 빼겠습니다.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가르치는 외국인 영어권 사람들 빼고 실제로 우리 제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일꾼들인 E9 비전문 취업 수가 약 600명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선원 취업은 거의 10명밖에 줄지 않은 걸로 나타나서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방문 취업, 재외동포, 특히 제중동포를 들이와서 일을 하는 건데 이 경우가 약 300명가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는 단기 취업 C4 그리고 5개월 이내 계절 근로자 E8 그리고 방문 동거 F1 방문 취업 H2로 이렇게 다 계절 근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3개월 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한 5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입국
복귀 불가하고 되고 있습니다. 또 무비자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농가 일에 지금 일손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농업단체에서 일손 높이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이지 않게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다른 표현으로 불법 체류자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2012년만 해도 1000명도 안 됐습니다. 근데 2019년 코로나가 발발하기 때 그전에는 14,732명, 약 10배로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농축수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특히 이 농업에 이 불법 체류자, 미등록 근로자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큰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자진 출국하고 자진 출국이 거의 10,000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통계상 남아있는 게 한 4,000명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000명이 됐어도 농사일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000명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거는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다 그렇고 마지막 장인데 좀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다문화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역지사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 외국인이 제주에 들어오는 경우와 지금 제주에 들어오는 경우가 다릅니다. 옛날에 외국인은 제주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제주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수동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무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외국인들을 우리가 원해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더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주도민들은 능동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물음표입니다. 솔직히 우리 청년들 3대 이적 일 합니까?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할까요? 이거는 모두 물어봐도 100% 안 한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제주 사람들은 제1교포분들이 생활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제1교포는 그렇게 힘들게 우리 지금 최저임금 받고 외국인 근로자 미등록 불법 체류자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고향에 돈을 붙이고 우리 선조분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선조분들 일본에서 얼마나 핍박받고 혐오당하고 배제당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일본 3세도 국적이 한국입니다. 일본 국적 없어요. 일본 국적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도 공무원도 못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깡패할 수밖에. 먹고 살려면. 저는 일본 가서 조사하는데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뇌를 때려요. 바다에 떠다니는 수초와 같다. 수초와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질 못해. 자기는 바다에 떠다니는 수초와 같다는 얘기. 따라서 저는 첫 번째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농업입니다. 농업 운영 방식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유연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단
브로커, 중간관리자 없애야 된다. 좀 더 성찰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일시적으로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둘째, 고용허가제 복잡하고 완전히 새롭게 재정비하자면 안 됩니다. 좀 간편화되고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고민해 봐야 되고, 얘기할 건 많지만 하고, 가장 특히 여기에 3년 반, 5년 근무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숙련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주도 그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채우면 국제걸제 되니까 10년 못 채우고 다 보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숙련 노동자면은 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6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가족 동반 불허제도입니다. 특히 예민해 보신 가족 여성 연구원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거 인권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가족인데 부부가 따로따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 혼자만 와서 일하고 3년 5개월 동안 봐보지도 못하고 아기 낳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이거 인권 문제 아닙니까? 제주도만이라도 특별법으로 해서 가족 동반불허제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에 가장 먼저 시급히 설치해야 될 게 도에서 자가격리시설을 외국인 근로자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선원, 양식장 이런 데 격리시설이 지금 숙박시설이 엉망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작년부터 숙박시설 개선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못하겠다 얘기하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들어오면 자격이 14일 해줘야 그 공장도 안정을 찾습니다. 거기 방 하나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 감금하면 거기는 같은 외국인 근로자 안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폐쇄되면 정부에서 그거 모두가 배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바로 도에서 자가격리 시설로 가서 14일 하고 검사하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역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 문제가 특히 선원에서는 컨테이너에 살고 있어요. 대여섯 명이. 그 중에서 얘기해 보니까 만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하면서 보는 견해로는 이거는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에 세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센터가 새로 저희도에서는 고민해야 된다. 지금 고용센터 외국인 고용에 대해서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데는 지금 상록회관 3층에 조그만하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다문화 자녀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다 이민부서, 이민처들이 다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또 제주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면 우리가 막는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면 안 옵니다. 특히 저는 저희들이 살면서 혹은 저희 선조분들도 살면서 이만큼 발전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우리가 외국인을 데려온 적도 없습니다. 난 요새 외국인들을 우리는 옛날에 가정부 취급하는 건 아닌가? 과연 우리 한국 사람을 고용해서 옛날처럼 가정부처럼 하면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